네, 이번 시간에는 6단원 이제 들어가는데 6단원 이제 타당한 주장에서 먼저 연설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2학기 시작할 때 우리 선거 유세를 할 때 선거 유세문의 특징이나 그런 건 배웠고요. 이 연설문도 일종의 선거 유세문도 이런 연설문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는데 연설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설문의 특징을 이제 두 가지 큰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여기 연설문 특징 1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 관한 가지가 먼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설 방법을 그럼 어떻게 연설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사실 얘는 연설문의 특징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연설문은 연설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얘도 중요하겠죠. 먼저 연설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문 내용은 크게 6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6가지요. 1, 2, 3, 4, 5, 6. 네, 가제도 그냥 간단히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자, 반복해서 말한다는 건데 뭘 반복해서 말해야 될까요? 네? 뭘 반복해서 말해야 되죠? 뭘 반복해서 말해야 할까요? 네, 선생님 지금 반복이란 말을 계속 일부러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조하기 위해서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걸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반복을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연설문의 목적입니다. 목적.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연설을 하는 경우는 보통 없어요. 연설의 목적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나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게 만드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설득이 바로 연설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 연설문의 처음에는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연설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반복한다. 그리고 연설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설득이다. 이 순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라서 오늘 잘 정리하면은 내일 교과서 풀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높임말입니다. 연설문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설문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높여서 존중하는 경어체를 써야지 높임말을 안 쓰면 굉장히 버릇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높임말을 일부러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연설문을 할 때는 높임말을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 듣는 이랑 시간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듣는 이하고 시간을 둘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고려해야 돼요. 시간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연설할 때 연설이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다 얘기를 하려면은 내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길게 해서는 좋지 않아요. 연설을 정식으로 할 때는 몇 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연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는지 확인해서 연설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초등학생인지 어른인지 중학생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내가 듣는 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연설문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듣는 이와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마무리가 훈훈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설했어요. 근데 연설을 한 끝이 결국에 여러분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고 연설문이 끝나면 안 됩니다. 연설문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에게 희망을 주는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적인 마무리를 의도해서 연설문을 짭니다. 자, 연설문 내용 6가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잘 한번 적은 대로 고민해 보세요. 자, 다음 연설문을 읽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연설문 잘 짜고 나면 연설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연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교과서에 있는 거 알려줄게요. 교과서 할 때는 첫 번째 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목소리가 어떨 때는 크게 하고 어떨 때는 작게 해야 목소리에 변화를 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바로 지금 이것, 침묵입니다. 말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가 얘기를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그럼 언제 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훨씬 더 연설을 잘 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몸짓이죠. 몸짓. 영어로 제스처가 되고요. 이런 몸짓을 적절하게 쓰면은 연설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적었습니다. 연설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 또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일단 선생님이 간략히 적어주었습니다. 눈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내일 교과서 보면서 한번 직접 적어보고 여러분들이 나의 소원이라는 김구 선생님의 연설문을 읽으면서 한번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